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제46회 선농대제가 동대문구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가 관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올해도 지속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가동합니다. 21대 대선 공약에 호남의 미래 핵심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광주와 전 남북 등 세 곳의 연구소가 힘을 모았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의 협력을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 확충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새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의 새 광역지자체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미래 발전 과제를 각 당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호남의 경제동맹 구축을 위해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조성, 고흥과 광주를 잇는 호남권 내륙관통 고속도로 등 SOC 확충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를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해 소멸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해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천명하면서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각 광역지자체별로도 5가지의 공약을 선정했는데 광주는 AI 모델시티 조성과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치 등을 꼽았습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지금 2단계를 들어가고 있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원안대로 순항할 수 있게끔 지금 조성하자라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대전환,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서남권을 대표할 만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서는 공항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호남 공약 발표회를 추진한 대혁신 호남 포럼은 다음 달 7일 전북에서 2차 발표회를 갖는 등 21대 대선에서 호남의 미래 핵심 과제를 반영시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과 자치단체가 각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대책일 뿐인데 오늘 이 협약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이 안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 물적,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저희 재단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각종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화,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 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 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의 현 주소, 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차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습니다. 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제46회 선농대제가 동대문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선농제는 고려와 조선시대 임금이 직접 밭을 갈며 풍년을 기원했던 전통 제례입니다. 농사의 소중함을 백성에게 알리고 고깃국을 나눴던 이 의식은 오늘날 설렁탕의 유래로도 전해집니다. 첫날인 18일에는 전농동 지식의 꽃밭에서 국악 콘서트가 열려 지역 예술인과 초청 국악팀의 흥겨운 무대로 봄밤을 물들였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왕의 행차를 재현한 어가 행렬이 구청에서 선농단까지 이어졌으며 선농단 역사공원에서는 제례가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종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설렁탕 2,500인분 나눔 행사가 열려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군은 선농대제가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중랑천 장평교 하부둔치에 조성된 사계정원의 튤립 약 8만 본이 활짝 피며 봄나들이 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중랑천이 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채로운 튤립들이 만들어낸 꽃길은 시민들에게 가장 예쁜 산책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계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꽃을 선보이는 중랑천의 대표 정원으로 봄 튤립을 시작으로 여름 백일홍, 가을 황화코스모스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튤립 정원은 물빛 수국 정원과 장안동 장미 정원 등 인근 테마 정원과도 연결돼 있어 걷는 길 내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군은 도심 속 하천에서 만나는 튤립 정원은 동대문구만의 차별화된 매력이라 밝히고 일상 속 정원을 느낄 수 있는 봄꽃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제3회 사람을 보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 누구나 함께 걷는 경의선 숲길 여행도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19일 제3회 사람을 보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람을 보라 축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기 전에 그 사람을 잘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축제이며 지역 장애인 시설, 단체,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부대 행사인 누구나 함께 걷는 경의선 숲길 여행도 진행됐으며 레드로드 발전소를 시작으로 경의선 숲길을 걸으며 장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영화 상영, 장애 인식 개선 퀴즈쇼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마포복지재단 바자회 부스가 운영돼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중랑구가 중랑행복 1농장에서 제3회 신농제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신농제가 열린 중랑행복 1농장은 1,193명이 신청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선정된 130명의 신규 도시농부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21개 어린이집도 함께 텃밭을 분양받아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텃밭 관리 교육을 통해 농장 운영 방법과 작물 재배 요령 등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창립 1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기념식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주요 기관장과 상공의원, 회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제52회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은 정수현 한국소방기구제작소 대표이사, 심기봉 덴티스 대표이사가 받았습니다. 홍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창원시에서 열렸습니다.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전북, 전남 등 8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일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단체장들이 제시한 지자체별 현안 과제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대구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광주 인공지능 모델시티 더 브레인 광주 조성, 전북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 구축, 전남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등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는 호수 지방정원 조성과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 등 정원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관내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시작된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커리큘럼을 구성해 정원관리 역량을 키우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심화과정을 도입해 시민 정원사들이 꾸준히 활동하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숲 정원관리원도 선발해 정원 유지 관리를 통한 도심 경관 개선에 나서 안전 직무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관내 정원 곳곳에서 활동합니다. 한편 그간 배출된 시민 정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6월 발족한 비영리 단체 봄내 가드너스는 지속적인 정원 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봄내 가드너스는 춘천은 우리 집 정원 사업을 통해 공원 정원 관리 및 정원 탐방에 나서고 남이섬 주요 지점에 조성될 예정인 봄내 플라워 가든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같은 시민 정원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 있는 정원 관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SNS 기자단 팸투어가 횡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3월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된 횡성호숫길과 숨은 관광명소 등을 발굴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 SNS 기자단인 가봄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횡성을 찾아 기자단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산양삼 캐기와 산양삼청 담그기를 비롯해 횡성호숫길 가족 코스 답사, 횡성 루지 탑승, 아는 찐빵 모락모락마을 찐빵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횡성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은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제6기 횡성군 아동참여위원회가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제6기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난해 정책 제안 결과 보고와 올 한 해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024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한 횡성군은 아동이 지역사회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10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캠페인, 권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갑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대표단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해 교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표단은 보스턴을 방문해 랩센트럴 벤치마킹 및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바이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는 바이오 첨단 산업과 함께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방문해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하버드와 지속적 교류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충북의 전략산업과 혁신정책을 소개했고 재외동포청과 충북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중심 도시인 애틀랜타를 방문해 충북 농식품 상설 판매장 개장을 통해 해외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김한섭 환경부 장관에게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청남대를 방문해 최근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청남대 발전 방안 및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청남대는 두 차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으로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장됐고 관람객이 전년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규제 개선에 따른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도의 철저한 환경 관리 대책으로 점차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규제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문이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한섭 장관은 수질 보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방향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가 민원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령시 문화관광해양국과 행정복지국 소속 15개 부서의 민원 업무팀장 및 담당 공무원 31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실무 개선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령시는 민원 업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영덕군이 경북도 영덕군 전화위복 버스 영덕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노물리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경북도 실국장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노물리 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과 마을 재건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에서는 영덕 노물리 마을 재건 계획, 산불 피해 복구 계획, 주민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영덕군은 경북도와 함께 마을 재건과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 요청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조성된 지 60년이 지난 여수산단은 각종 시설이 노후돼 공장 신증설이 필요하지만 부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산단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1.9km, 총 2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울산 장생포 폐선부지입니다.
철도 운송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8년 폐선된 후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8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초 철도 부지의 재활용이 결정됐고 현재 10개 기업의 분할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구하지 못해 고심하던 기업들은 공장 부지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어떤 활용 가치가 턱없이 없으니 이번 이 기회에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적극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인 여수 산단도 공장 신증설을 위한 땅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단 내 녹지도 이미 법정 하한선인 9%에 육박해 대체 녹지를 조성하며 용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단을 가로지르는 11.6km 여천선을 폐선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천선은 여객을 운송하지는 않고 있으며 화물선만 하루 한두 차례가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이곳을 폐선해 디지털 저탄소 산단의 기반이 되는 수소 배관망 설치와 공장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주요 어떤 지금 그 공용 파이프랙 이 부분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대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 어떤 위협도 있고 또 서로 신규 어떤 공장을 증설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공용 파이프랙이 없이는 절대 증설할 수가 없어요.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여천선 부지가 공장 용지로 활용될 경우 여수산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5년간 2,500억 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을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29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4회 제주 라이즈위원회를 열어 도내 세계대학과 함께 추진할 라이즈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라이즈 기본계획은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을 대표 과제로 지속가능한 핵심 인재, 지역사회 혁신 시인순으름 등 5대 프로젝트로 구성됐습니다. 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라이즈의 대표 사업인 글로벌 K교육 연구 런케이션은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라며 학습과 여가가 공존하는 글로벌 교육도시 모델이 바로 제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병역 의무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가 강화됩니다. 병사들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55만 원으로 늘어나 18개월 복무 시 최대 2,019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도 확대됩니다. 4일간의 비수경 동원훈련 2형 참가자에게는 총 4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작계 훈련 시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또한 여군 예비역 모두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으로 지정돼 병력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한층 빨라집니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기술과 경영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는데요.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을 위한 집적화 단지가 조성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한국관광백선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엽니다. 한국관광백선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를 엄선해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만 국가정원 등 기존 인기 명소는 물론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올해 처음 선정된 명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지를 방문하면 이벤트용 여권을 발급받아 특별한 추억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